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2라운드 게임데이 아마 7번째 날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도 준비해둔 거 있으니 많이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뉴욕 양키스입니다. 발데즈랑 아마 게리 콜이 붙는다고 하는데, 자, 프레모 발데즈 저번 경기 이제 휴스턴과의 경기. 얘가 이제 휴스턴과 조금 안 좋게 떠나가지고 양팀 좀 감정이 있을만하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발데즈가 안 흔들리고 잘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옛날에는 되게 좋게 봤던 투수니까. 저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발데즈가 이제 오랫동안 좀 이제 좋은 내용이었을 때는 싱커랑 커브 이렇게 두 가지 피치들이 이렇게 원투펀치 역할격을 해줬었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 체인지업 같은 거 좋아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투피치가 상당히 좋다 이런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커브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헛스윙률이나 삼진 잡는 능력도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헛스윙률이나 삼진 빈도 이런 것들이 지금 커브가 많이 고장나가지고 발데즈의 위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괜찮기는 해요. 좋은 날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해. 뭐 이것도 좀 퐁당퐁당 느낌이 있는데 안 좋은 날에도 막 실점이 엄청 막 터질 정도로 많지까지는 않고 얘도 보면 이렇게 발데즈가 양키스한테 좀 약한 부분이 있다. 5.80에다가 원래는 좀 피홈런에 대한 면역이 있지만은 양키한테는 좀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 콜도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 그래도 얼추 뭐 이름값을 하는 날이 많긴 하지만 구속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네, 게리 콜도 이제 디트로이트 상대로는 좀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피홈런도 많이 안 맞고 꽤나 긴 이닝을 잘 먹어주더라. 게리 콜이 최근 디트로이트를 10번 상대를 했을 때 딱 이제 9승 1패라고 나오네요. 뭐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것 같고 그 1패한 경기조차 게리 콜이 못한 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도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한테는 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상대 면적도 괜찮고요. 그냥 나는 이거는 양키를 보고 싶기는 해. 이 양키가 지금 뭐 빠따도 그렇고 사실 막 꾸준한 믿음을 주기는 별로예요. 나는 한편으로는 언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키스가 홈에 비해서 이렇게 원정 가면 홈런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디트로이트도 이 피홈런이 좀 적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양키스가 워낙 좀 홈런이 많은 팀이니까 디트로이트의 홈이라는 부분 여기서는 양키의 홈런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 바탕으로 뭐 선발 투수도 괜찮은 편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언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승패 방향 그냥 뭐 게리콜 경기가 1.60이나 받았다. 제가 저번에도 뭐 그냥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양팀의 승수차가 13승이나 나기는 하거든요. 이게 양키가 솔직히 지금 막 믿을만한 구간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래도 양키스 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템파베이 대 켄자, 라스무센이랑 와카인데요. 일단은 라스무센은 요즘에 되게 잘하죠. 3경기 연속으로 7이닝이나 먹어줬다. 그 가운데서도 뭐 피안타가 많지 않았다든지 위기도 많이 안 주고 특히 직전 경기는 다저스를 상대로 했는 경기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도 가장 뭐 OPS도 높은 축에다가 무서운 빠따인데 그 다저스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라스무센이 얘도 올 시즌 내내 좀 기복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좀 좋은 구간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요즘에 좀 괜찮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마이크 와카는 좀 안 좋습니다. 얘도 이제 막 7이닝 여러 번 먹어주고 이런 거는 좋은데 일단 최근에 실점이 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닝 소화도 줄어든다든지 효율적이지 않은 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리그에서 체인지업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올 시즌에는 그렇게 막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그리고 이 팀들은 이제 홈이랑 원정 편차도 볼 게 있는 게 템파베이가 홈에서는 리그 전체 승률이 1등입니다. 물론 이것도 한창 막 연승 달리던 기간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표면적으로는 되게 좋게 지키고요. 켄자는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뒤에서 4등 수준입니다. 13승 24패. 특히나 원정 가면은 득점 생산력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마진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템파는 홈에서의 마진이 좀 더 좋다. 공수 양면에서 홈런도 조금 더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경기는 뭐 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지표들이 템파베이로 많이 향하지만은 거슬리는 게 켄자의 빠따예요. 켄자가 어제 경기를 지면서도 10득점이나 해냈고 끝끝내 막 추격하는 그런 흐름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세인트리스 상대로 2번이나 먼저 좀 승리를 좀 취한다든지 지금 켄자가 10경기 동안 타율이 3할 6리거든요. 이게 아마 올 시즌 구간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급일 겁니다. 마침 지금 켄자가 빠따가 조금 올라와 있다. 템파 승을 보긴 보는데 일단 배당이 좀 맛이 없고요. 언더오버는 나는 개인적으로 오바보고 있긴 한데 솔직히 이 정도 애들이면 양팀에서는 에이스급이라고 봐야 되기는 합니다. 나는 켄자시티의 빠따가 무서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오바보는 셈인데 이거는 어느 쪽에다가 경중을 두느냐. 야구에서는 선발을 좀 우선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저는 템파베이 승을 보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좀 빠따가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바도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이애미 대 텍사스입니다. 필립스랑 로커고요. 일단 저는 필립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마 마이애미가 오늘은 선발 투수가 길게는 못 갈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얘가 올 시즌에도 이제 불펜으로 많이 뛰었었고 지금은 선발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뛰고 있긴 한데 뭐 길어봤자 한 5이닝 정도고요. 진짜 고점이 터지면은 막 필라델피아에서는 완봉승을 거둔 적도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정말 적은 표본인 거고 저번 경기도 필라델피아한테 친정팀한테 4이닝 8실점으로 볼넷 세대가 피홈런 3방 이렇게 되게 두드러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펜 시전에는 방어리 1점대였는데 지금 롱릴리프로 가면서는 3.10으로 방어리도 많이 뛴 상태예요.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시점까지는 아니라는 거고 안정적인 경기가 많지 않습니다. 선발로서는. 그리고 쿠마로코도 지금 방어리 4점대로 올라갔는데 저번 경기 3.1이닝 동안 7실점 좋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닝 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뭐 평균 회귀하고 있다는 느낌 뭐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서요. 선발은 뭐 누가 낫다 이런 거는 별로 뭐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 마이애미 홈 경기가 좀 센 편이에요. 얘네들도 홈에서 26승 16패, 원정 14승 22패로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한 편인데 지금 홈에서는 8연승 중이죠. 넓게 봤을 때는 12경기 동안 11승 1패,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홈런을 덜 맞는다든지 마진이 확실히 좋아진다. 텍사스는 반대로 이제 원정 가면 좀 더 점수가 난다는 정도? 뭐 실점도 많아지고 득점도 조금 올라요. 근데 이게 제가 마이애미 경기하면 여러 차례 이 도루에 관한 부분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 얘네들이 샌프란시스코 상대로도 도루를 엄청 많이 뛰고 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상대하는 텍사스의 이런 배터리들을 보면은 자 먼저 쿠마 로컨이 그 도루 저지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렇게 좋은 투수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텍사스는 명확한 이런 주전 포수가 없다시피 한데 여기 있는 뭐 데니 젠슨이나 카일 히가시오카를 쓰고 있어요. 근데 두 선수 모두 다 도루 저지 측면에서 총 이제 68명의 이런 포수들 가운데 62등, 68등 막 이렇게 찍히거든요. 둘 다 도루 저지 능력이 좋지가 못하다. 나는 이런 것들이 텍사스가 오늘 좀 약점이 될 만한 것 같아. 마이애미가 얼마나 많은 출루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테지만은 이런 도루 같은 측면에서도 마이애미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출루를 많이 해야겠지만 루상에 나가면은 텍사스를 좀 괴롭힐만 할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해보면서 마이애미 홈발 앞세워서 선발은 조금 못 믿긴 하더라도 마이애미 승리나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오늘 필라델피아가 아직까지 선발을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리그 투수인 랑헬이라는 선수를 적어놨는데 이게 좀 불명확해요. 요즘에 마이너리그에서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올 시즌 아마 한 번인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3이닝 정도 했나? 막 그런 거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오늘은 좀 땜빵성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터 그리핀 워싱턴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경기도 이제 뭐 6이닝 정도 그냥 얼추 막아줬다고 하고 올 시즌 내내 초반에 되게 좋았었다가 살짝 털렸는데 그 이후로는 또 회복하는 양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선발로서는 워싱턴이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것도 얘네들의 뭐 시리즈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아직은 이제 시리즈 첫 경기니까 별로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넓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워싱턴이 우승한 시즌조차 그때도 필라델피아가 앞섰다고 하고 7시즌째 필라델피아가 워싱턴과 이런 시리즈 전적이 모두 다 많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싱턴이 홈인 경우 막 이런 것들도 봤는데 그런 거는 딱히 두드러지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워싱턴한테는 좀 오랫동안 선전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이제 뭐 슈아버가 지금 최근 6타석 중에 홈런을 4방이나 친다든지 하포도 저저번 경기인가 사이클링 히트 친 다음에 어제 또 홈런을 쳤고요. 필라델피아가 저는 빠따 분위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결국엔 오늘 그냥 선발이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건 뭐 필라델피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승패는 좀 애매하고요. 9.5는 혹시 그냥 언더 같은 거? 원래 워싱턴이 극 오바 팀인데 요즘에는 또 이제 빠따가 살짝 죽기도 했습니다. 선발도 엄청 막 털릴 만한 선발도 아니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언더도 생각 중이기는 해요. 이거는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 같습니다. 불명확한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토론토 대 휴스턴입니다. 토론토가 경기를 안 했다 보니까 원래 오늘 막 비버가 복귀할 만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마 시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뭐 시즌은 제가 여러 번 칭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사실 이제 부상이 조금 없었더라면은 좀 사이영을 그래도 좀 노려볼 만은 했던 뭐 그런 시즌인 것 같기도 하고 삼진 같은 거 되게 잘 잡기도 하고요. 위력은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하고 싶고 헌터 브라운도 이제 처음 이제 복귀 전에서부터 92구나 던졌습니다. 5.2이닝 동안 피안타 같은 거 많이 없었다. 디트로이트와의 그 헌터 브라운을 좀 이제 복수하는 그런 느낌에서 일부러 그날 이제 브라운이 타겟 등판을 했는데 나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선수 모두 다 각각 이제 뭐 상대 팀한테는 많이 만나지는 않았어도 좋은 부분들이 꽤나 있더라. 이런 것도 보이고 상대 전적도 둘 다 이제 좀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휴스턴은 이제 원정에서는, 홈에서는 피홈런이 엄청 많은데 원정에서는 피홈런이 많이 줄어듭니다. 또 이제 브라운도 자체가 좀 땅볼 유도가 있다 보니 피홈런이 많은 유형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선발 투수들이 둘 다 아마 정상 상태면은, 그리고 브라운이 저번 경기도 92구나 던졌기 때문에 좀 길게 갈 거를 생각을 하면은 선발들은 둘 다 저는 기대치가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는 빠따는 지금 좀 오락가락한지라서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일단 언더, 여기다가 배당상 휴스턴의 역배를 못 볼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시즈가 나와도 브라운 정도면 전혀 밀리지가 않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휴스턴의 역배나 한 점차 게임, 언더 이런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치대 컵스인데요. 센가랑 이마나가 두 일본인 투수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센가는 저번 경기 이제 복귀전을 했었는데 그때 4이닝 동안 볼넷 4개에다가 피홈런 2방. 최근에 이제 마이너리그를 조금 잘했다고 하던데 가장 최근에 이제 6이닝까지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게 하던데 근데 이제 복귀 전부터 개털린 거예요. 그냥 올 시즌에는 결이 아예 없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얘도 보여준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폭망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괜찮을 때가 올 텐데 이런 생각은 있지만은 당장 지난번 경기 못하고 오늘 갑자기 호투를 엄청나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은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마나가 얘는 그나마 최근에 2경기가 회복세기는 합니다. 얘도 이제 저번 경기 토론토전이 연기가 돼가지고 등판이 밀렸는데 오늘 이제 뛸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그 전에 4경기 동안 피홈런이 뭐 12개나 있었다, 뭐 실점 많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콜로라도와의 2경기를 전부 다 5이닝 정도 얼추 잘 막아주긴 했습니다. 쿠어스 필드도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안 좋은 흐름을 끊어내긴 했다. 이렇게 볼만한 여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믿음이 크진 않은데 어쨌든 매치가 딱히 뭐 분위기가 많이 살아난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컵스가 지금 빠따 같은 것들도 좀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5월달 이후 좌한 상대로 원정일 때는 OPS가 뭐 꼴찌 수준이더라. 이게 뭐 표본이 얼마 없기는 한데 이런 것들도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컵스 승리나 두 선수 모두 다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오바 생각 중인데 건드리기에는 무서운 경기 같아요 이것도. 자, 그리고 신시내티 대 미러키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싱어의 등판 때도 얘가 이제 방어율이 막 6점대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홈에서 좋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도 이 정도의 방어를 여기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 한 4점대까지는 그래도 갈만하지 않냐 이랬는데 저번 경기도 볼넷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피안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때 얘도 이닝 대비 피안타가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는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오늘 미러키가 아마 우드러프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얘 마지막 등판 때 구속이 엄청 안 나오면서 일찍 그냥 강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뭐 한 달 반가량 쉬고 온 거다. 그동안 부상도 되게 많았으니까 관리를 해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최근에는 82구까지 그렇게 좀 길게는 갔다고 합니다. 마이너리그 등판이 사실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드러프가 지금 과연 정상 상태일까 그런 거는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최근 등판은 공을 많이는 던졌다더라. 그래서 일단은 우드러프의 상태가 조금 애매하다는 건데 뭐 지금 양 팀의 이런 빠따라던가 그런 것들은 둘 다 이제 또 미러키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얘네들이 시리즈를 애틀랜타한테 먼저 이제 2번은 졌더라도 그래도 뭐 마지막 경기 또 이제 시원시원하게 이겨줬고 신시내티가 양키와의 마지막 경기 가장 최근 경기에서 도루를 6개나 허용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타일러 스티븐슨 이 친구는 도루 저지 능력이 좋지가 못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싱어는 도루 저지 능력 관련해가지고는 그래도 괜찮은 지표들이 조금 있기는 하네요. 어쨌든 미러키도 도루를 되게 많이 시도하는 팀이고 발야구 좋아하는 팀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수의 도루 저지 능력이 그닥이라는 거 이것도 좀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시리즈를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일단 올 시즌은 첫 만남이고 그동안 꽤나 오랫동안 거의 뭐 한 9시즌가량 대부분은 미러키가 위닝 시리즈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면서 시리즈를 다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가장 최근엔 신시내티가 이렇게 한번 이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시리즈를 이기기 전까지 그 전에 13개의 시리즈를 전부 다 연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한 번 이긴 거지 그 전까지는 시리즈가 전부 다 13연패 중이었다. 이것도 시즌 말미니까 미러키는 이미 일찍 중부지구 우승 확정 지었고 아마 좀 애들을 많이 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신시내티는 끝까지 이거는 와일드카드를 사수해야 했던 뭐 그런 시기여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도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 어쨌든 시리즈 전체로는 미러키가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특히나 오늘도 신시내티의 홈 경기장인데 마지막으로 이긴 게 이것도 미러키 원정이었잖아요. 이게 신시내티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는 미러키한테 8시리즈 연속으로 루징 중이라고 합니다. 그 시리즈가 이제 뭐 마지막 경기라든지 그때 가봐야지 좀 더 쓰임새가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미러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시내티가 올 시즌 홈에서는 19승 19패거든요. 근데 19패 중에서 마헨이 18번입니다. 마헨으로 패배를 한 게 18번이에요.
딱 한 번만 한 점 차로 졌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뭐 배당을 좀 더 원한다면 미러키 마인까지 욕심을 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우드러프 이제 갓뽑기인데 1.46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게 좀 애매한 것 같고 미러키를 본다면 마인까지 접근을 할 거고 오바도 볼 생각인데 글쎄요. 우드러프여서 조금 그런 것 같네. 근데 뭐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대 다저스, 제비 매튜스랑 라우어인데, 제비 매튜스는 저번 경기도 7이닝을 먹었어요. 얘가 보니까 되게 좀 등판이 들쭉날쭉이 심한 것 같아. 그전 경기 6이닝 7실점, 그 전에 또 7이닝 먹고, 그전 경기 또 4.1이닝 7실점, 이런 식으로 되게 널뛰기 피칭을 하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가장 최근 경기는 잘했다는 거지만, 오늘은 상대가 다저스입니다. 다저스가 요즘에 빠따는 좀 오락가락 할지라도 어쨌든 리그에서 꾸준하게 빠따가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다저스도 에릭 라우어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는 다저스 와가지고는 못한 적이 많지는 않긴 합니다. 일단은 다저스가 못 낼 거는 없긴 한데 그냥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만 보고 싶어요. 지금 미네소타는 빠따가 굉장히 좋은 시기 중에 하나고 다저스는 요즘에 좀 오락가락 할지라도 그래도 뭐 홈런 한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괜찮기도 합니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홈인 경우에는 이 상당히 홈런을 덜 맞는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렇긴 하던데 대신에 다저스는 원정인 경우에는 점수가 1.5점가량 더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원정에서는 또 좀 더 마진이 좋다든지 이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기대해보면서 저는 오바 같은 거 9.5일지라도 한번 오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경기네요 이거는. 그리고 화이트삭스 대 클리블랜드 앤서니 케이랑 개빈 윌리엄스입니다. 개빈 윌리엄스 등판이 계속 좀 이제 밀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안 좋습니다. 저번 경기 미로키한테도 고전했었고 양키한테도 2번 정도 그냥 아쉬운 활약이 조금 있었다. 그 전에 막 필라델피아한테도 8이닝 동안 삼진 11개 잡고 이런 고점도 보여준 반면 요즘에는 제가 좋게 볼수록 안 좋은 경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 좋아졌냐 이런 것까지 다룬 막 뉴스까지 있고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실적을 좀 못 챙기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은 훌륭한데 맞을 때 그 공의 내용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도 여기다 좀 적어놨었고요. 그래서 그냥 개밀리엄스가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기는 해. 홈이랑 원정 편차도 있고 화사한테도 여태 그렇게 막 좋지는 못했었고 앤서니 케이도 저번 경기 안 좋았습니다. 양키 만나가지고 4이닝 동안 4실점. 얘도 사실 회복세인가 싶더니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선발 투수들 둘 다 근본적으로는 괜찮은데 조금 이제 리스크가 최근에는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개빌리엄스가 확실히 더 고점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생각인데 여기 보면 이제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뭐 빠따 흐름도 안 좋을 뿐더러 좌완 상대로 원정일 때도 OPS가 별로입니다. 이런 것들도 찾아보니까 좌완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4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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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이런 식으로 이길 땐 점수를 좀 뽑았는데 질 때는 점수를 많이 못 뽑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좌완 상대 했을 때 원정인 경우에 이런 데서는 빠따가 좀 돌지가 못한다. 마침 지금 화싹도 얘네들도 요즘에 빠따가 조금 별로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원정에서 이제 2시리즈를 한 다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홈에서는 화싹이 되게 좋다고 했었는데 홈에서는 지금 12승 2패 중이거든요. 그냥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클블은 딱히 뭐 지금 좋은 시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화싹의 역배 같은 거나 한점차 뭐 언더 막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게 화싹이 지금 빠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문제네요. 저는 개빌리엄스도 부담이 되고 보통 저는 개빌리엄스 경기는 이 친구를 많이 가는데 오늘은 좀 역배를 보는 셈이니까 그런 점부터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대 애리조나입니다. 팔란테랑 켈리인데요. 일단 나는 팔란테 요즘에 괜찮다. 제가 어제도 이제 더스티 메이 얘기하면서 요즘에 세인트루이스의 원투펀치 격으로 더스티 메이랑 팔란테가 꼽히거든요. 팔란테도 사실 얘도 이제 좋게 볼만 하면 좀 털리곤 하니까 뭐 땅볼 유도 비율이 좋다, 큰 거 많이 안 맞는다, 올 시즌에는 뭐 피안타나 볼넷이나 다 적어가지고 위기 자세를 많이 안 주기는 하는데 근데 이러다가도 언제 그냥 한번 좀 쉽게 털릴 수가 있는 놈이에요. 평소에 세인트루이스나 뭐 다른 팀 가더라도 프론트 라인 선발은 어렵다 보니까 저번에는 그래도 이제 5이닝 정도 그때까지는 노히트도 이어갔다고 합니다. 7이닝이나 버텨줬고 피안타 자체가 요즘 많이 적기 때문에 마침 지금 애리조나가 빠따가 좋은 시기도 아니고 메리 켈리도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얘도 보면은 막 널뛰기로다가 최근에 좋았었는데 좀 흔들리고 한 경기 회복했다가 또 쳐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좀 더 마음에는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도 이제 홈에서는 이제 21승이나 거뒀지만은 마음민도가 좀 낮아요. 12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승리를 했는데 한 점 차로 이긴 게 9번이나 된다. 막 이런 정도까지 돼가지고 솔직히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뭐 배당도 사실 훌륭하지는 않고 이게 좀 사이즈상으로는 마인도 보고 싶은데 좀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세인트루이스도 홈에서 특히나 이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적어진다. 원래부터 홈런 많이 안 맞는 놈이고 애리조나가 올 시즌에 좀 이제 홈런이 많은 것도 아니죠. 68개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해서 세인트루이스 좀 보고 싶고 8.5 기준에 언더도 생각 중인데 이거 언더는 좀 메리 켈리한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도 저는 지금 빠따가 나쁘진 않은 시기 같아서 일단은 뭐 세인트루이스 쪽이나 언더 마헨도 도전을 못할 건 없다. 그냥 뭐 배당이 좀 아쉬우면은 마헨도 뭐 노릴만한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대 보스턴 또 이제 쿠어스필드 경기인데요. 오늘 라이언 펠트너 그리고 베넷이 만납니다. 베넷은 일단 뭐 신인 선수급이고 다른 뭐 얼리나 톨리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럭저럭 저번 경기도 5.1이닝을 2실점으로 얼추 뭐 짧지만은 괜찮게 막아주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던데 뭐 그렇게 불펜 구간으로 인도하면은 어쨌든 1인분 한 셈이니까 아주 뭐 나쁘게 볼 것까지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라이언 펠트너가 전 여러 차례 콜로라도에서는 가장 좀 내볼 만한 선발이지 않냐. 지금 이제 스가노랑 같이 내 관점에서는 펠트너랑 스가노가 콜로라도에서 그냥 원투펀치 같은데 지지난번 경기 컵스전도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컵스 원정 가서도 이닝을 많이 버티지는 못했다.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것 같아. 저는 그냥 지금 보스턴이 좀 많이 못 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바탕 삼아가지고 콜로라도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얘네들이 사실상 콜로라도가 지금 이제 30승 48패 보스턴이 31승 44패 이게 아마 승률로 하면 차이가 좀 있긴 할 건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승리는 1승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보스턴이 홈에서 너무 못하고 원정은 그래도 반반 딸이다 뭐 이런 건 있지만 콜로라도 못 볼 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를 많이 못 믿는 게 커가지고 그렇게 좀 보고 싶고 11.5 기준으로 요즘에 쿠어스필드도 언더가 꽤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언더도 못 볼 건 없다.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 대 볼티모어입니다. 오늘 또 이제 사무엘 알데게리인데 뭐 이 친구는 이제 뭐 이탈리아 본토 태생인 거 말고는 딱히 뭐 얘기할 게 없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더 괜찮았다. 최근에 마이너리그 뭐 그냥 그럭저럭이었는데 올라오더니 괜찮더라. 뭐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요. 마이너리그 자체가 이제 PCL이다 보니까 원래부터 좀 안 좋게 찍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콜업 한 다음에 5이닝을 이제 잘 막아주는 뭐 그런 경기도 있었었고. 근데 바로 직전 경기 애리조나한테까지 애리조나가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3이닝 6실점으로 고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말로무로도 맞고. 그러다 보니 그냥 오락가락이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뭐 좋게 보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반대로 카일 브레디시는 직전 경기 시애틀 상대로 7.2이닝 동안 3진 12개 잡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얘는 뭐 싱커 같은 것들도 괜찮은 날이 있지만 이렇게 한창 되게 좋은 시점에서도 슬라이더가 아주 좋았다든지 이런 변화구의 퀄리티가 있는 놈인데 저번 경기도 변화구가 많이 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복은 있지만은 원래부터 볼티모어 에이스 자리도 먹었었고 저는 일단 좋게 보고 있는 유형이기는 해요. 올 시즌은 좀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볼넷도 조금 많고 지금 41볼넷이나 됩니다. 거의 이닝의 절반가량 볼넷으로 내준다든지 피홈런도 11개나 된다. 주자 쌓고 나서 큰 거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데 지금 천사가 빠다가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얘네들도 이제 원정이랑 홈에서 거의 홈에서는 홈런이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일단은 브래디시가 막 그렇게 고전할 만한 상성까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선발 차이도 있어 보이고 볼티모어도 뭐 천사가 좋다고는 하지만 볼티모어도 지금 빠따가 괜찮은 구간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볼티모어를 보고 싶은데 이게 볼티모어가 또 이제 시원시원한 팀입니다. 얘네들이 승리 숫자 대비 마인 비율이 꽤나 좋은 팀이거든요. 원정 15승 중에서도 마인이 13번이나 되고 홈에서도 22번의 승리 가운데 18번이 마인이니까 볼티모어가 마인 할 때는 시원시원하게 하는 팀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근거 삼아서 볼티모어 쪽을 좀 좋게 보겠다. 마인까지 못 볼 건 없다. 뭐 이런 마인드로 보고 오바도 못 볼 건 없어요. 이거는 브래드 씨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얘도 어쨌든 기복이 있다 보니 오바도 못 볼 건 없다. 언더보단 저는 오바 방향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대 애틀랜타입니다. 마이크 킹이랑 그랜트 홈즈고 둘 다 요즘에 별로예요. 특히나 그래도 이제 킹은 잘해준 구간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닝 소화라든지 실점 자체가 좀 많아졌다.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죠. 그랜트 홈즈는 얘는 애당초 이닝을 많이 못 먹고 요즘에는 4이닝조차 못 채우는 경기도 많아졌습니다. 원래부터 제구 리스크가 많이 있다든지. 그래도 이제 또 4점대로 가긴 했는데 얘가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좀 상대한테 기회를 많이 준 거 대비 실점은 좀 적은 편이거든요. 운이 좀 따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경기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랜트 홈즈가 조금 더 안 좋게는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될 만한 건 샌디에고가 지금 OPS도 이제 5월달 이후로는 바닥인데다가 우한 상대로 홈일 때는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제가 그래갖고 이제 샌디에고의 최근 이거를 10경기가나 찾아왔거든요. 쭉 보면 얘네들이 우한 상대로 홈일 경우에 낸 점수들인데 이 기간 동안 3승 7패였었고 경기당 평균 2.5점밖에 못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샌디에고는 지금 그나마 빠따가 올라온 시기인데도 우한 상대로 홈일 때 특히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게 그랜트 홈즈가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친구인데 보니까 뭐 샌디에고가 슬라이더에 대한 대처 이런 건 그냥 뭐 중위권 수준이라 크게 나쁠 건 없지만 이게 샌디에고가 지금 빠따가 좀 못 믿겠는 거? 어제도 보면은 샌디에고가 어려운 경기를 불펜의 힘으로 좀 비비곤 했었는데
글쎄요. 지금 애틀랜타도 사실은 뭐 좋은 기간은 아니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샌디는 홈일 때 좀 더 언더로 간다. 반대로 애틀랜타는 원정일 때 홈런 같은 게 특히 많아져가지고 오바 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되게 맛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본다면은 그래도 애틀랜타가 이 정도 배당이면 못 볼 건 없다. 선발이 밀리긴 하지만. 그리고 뭐 한점차 게임 막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거는 둘 다 지금 상태가 메롱이라서 별로 보기 좋은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